27번은 혼자 하라고 하죠. 28번하고 맥락은 똑같으니까. 말해줘서 고마워, 소율아. 하나 날라갔네. 아이씨. 28번. 문현우 이거 못 듣잖아. 몰라 난. 에이, 서영이도 못 듣고. 그냥 해. 28번. 하준이 읽어봐. 넌 어제 밤에 왜 돌아다녀? 아, 깡패야? 저 스카 다니느라 알았어. 아닌 것 같던데. 그냥 놀러 다니는 것 같던데 분위기가.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플러스 z분의 1은 2 x, y, z는 8 x 플러스 y, y 플러스 z, z 플러스 x는 136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의 값은 얘는 문제점이 있어. 얘도 뭐 물론 노가다로 하면 되긴 돼.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게 문제의 목적이 아니거든. 근데 아까 선생님이 27번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다시 공부해볼까? 27번 풀 때 선생님이 어떤 거를 좀 인지하라고 했었냐면 이런 식으로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나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이니까 A 더하기 B는 3-C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라 라고 했었잖아. 근데 문제가 있지. 28번은 뭐가 문제야? 얘가 없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없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쓰세요 이제. 이런 문제를 공부할 때 이제 기억해놔야 되는 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없을 때는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K라 하자라고 내가 설정하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자체가 되게 큰 아이디어거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야 사실은. 요런 거를 공부해놔야 돼. 얘가 이제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거잖아 얘들아. 이러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면 문제 풀기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요거 이제 정비해볼까? 선생님 쓸 테니까 너네도 쓰면서 한번 들어봐봐. 얘는 뭐라고 그래야 돼? K-Z. 이거 K-Z. 얘는 K-X.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쓸게요. K-X, K-Y, K-Z가 136이다. 자, 이거 그럼 전개해서 한번 해볼래, 얘들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단서랑 한번 어떤 식으로 엮어야 답이 나올까 한번 조금 고민해봐. 많이는 못 주고 한 2, 3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빨리 해서 한번 해보세요. 써먹을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봐봐. 처음엔 잘 안 돼. 근데 여러 번 반복해야 돼. 그러니까 N회독이라고 하잖아 얘들아. N회독. 이거 문제집 한 번 푼 거 1회독. 두 번 똑같은 문제집 두 번 푼 거 2회독. 3회독, 4회독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반복하면서 이런 것들이 딱 머리에 정착이 되게끔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집을 계속 풀어야 돼요. 한번 해보는 시간을 2분 정도 줄게. 고3 5시까지 풀고 내고 가면 돼. 태경이 치과 가는데 그래야겠는데? 오케이 알았어. 역시 지영아 계속 그런 걸 알려주란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선생님 좀 해볼 시간을 조금 줬는데 여기 한번 정리해볼게요. 얘도 아까처럼 똑같이 K3, 얘가 X 역할이잖아 사실은. 그리고 XYZ가 ABC 역할이거든. 그럼 K3승하고 합둘곱이니까 마이너스 그냥 묶어서 쓸게. 합, 그 다음에 K의 입장에선 제곱이 나오고 둘씩 곱하면 플러스 되죠? XY, YZ, ZX의 K. 그다음에 곱 마이너스 XY, Z. 그것이 지금 136인데 항상 이게 이런 식으로 전개하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거 무조건 지워지지. 왜냐면 이거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K거든. 그래서 앞에 두 개 무조건 지워져.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는. 그러면 얘가 아직 안 나왔구나. 얘 계산해야지 뭐. 그 다음에 XYZ 요거는 8이래 8. 그러면 여기에서 X제곱, Y제곱, Z제곱 구하라고 했는데 뭐 아무튼 얘가 이제 나와야 뭔가를 할 수 있지. 그럼 여기에서 지금 봤더니 얘들아 얘 통분하면 예를 들어 너네가 초등학교 때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이런 거 통분하려면 어떻게 해? 2, 3, 5가 다 서로 소기 때문에 그냥 다 곱하면 2, 3, 6, 6, 5, 30, 30이 최소 공배수잖아. 얘도 마찬가지죠. X, Y, Z가 최소 공배수인 거야. 분해. 얘 입장에서는 YZ가 곱해졌으니까 얘 YZ 돼야 되고 얘 입장에선 ZX 얘는 XY니까 XY, YZ, ZX 그것이 2다. 근데 얘가 지금 8이니까 따라서 요 위에 있는 XY 둘씩의 곱 YZ, ZX는 16이겠죠. 그래야 2가 되니까. 그럼 여기 16K가 됐네. 그러면 16K-8이 136이고 16K는 여기다 8 더하면 얼마지? 144. 그럼 이거 약분 얼마야? 9야 9? 9 이게 여기서 9죠? K9. 얘가 9야. 따라서 얘가 이제 9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얘를 구할 수 있게 되겠지. 얘는 여기서 나오죠.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제곱하면 제곱이 각각 나오고 2배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공식이 뭐야? xy 요거 들어가야 되잖아. xy yz니까 여기에 16 이렇게 들어간다 치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9고 9의 제곱 81은 그리고 요거 구하는 거를 잠깐 선생님이 귀찮으니까 x라고 할게. 라지 x 플러스 요 32. 그럼 x는 81에서 32 빼야 되니까 49. 이렇게. 답은 1번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거는 선생님 설명 들으면 이해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함정에 빠지면 안 돼. 자기 힘으로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되잖아.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두세 번으로도 안 돼. 선생님 보면은 대부분 한 6, 7번 최소 풀고 그러니까 비슷한 패턴의 문제집 풀고 선생님이랑 기출문제 풀고 거의 한 10회 정도 10회 정도는 풀어야 그래도 좀 상위권 점수가 나와. 많이 해야 돼. 많이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범한 아이들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넘어갈게. 8번에 8쪽에 31번. 얘도 처음에 봤을 때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단 말이야. 그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는데 31번도 많이 나오는 패턴이야. 근데 처음에 보면은 잘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지. 1 더하기 2분의 1, 1 더하기 2제곱분의 1, 1 더하기 2 4제곱분의 1, 1 더하기 2 8제곱분의 1인데 1은 그대로 계속 가만히 있고 야 왜 너 늦어 맨날? 밥을 일찍 먹어. 바쁘게 되지 말고 쉽게 그냥 근데 여기서 좀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으로 하거나 아니면 빨간색 볼펜으로 여기 1이 있잖아 얘들아. 1, 2, 4, 8 이렇게 동그라미 해볼까? 왜냐면 제가 지금 바뀌고 있죠? 제가 바뀌고 있잖아 지수가. 2의 지수가 근데 2의 지수가 바뀌고 있는 나머지 다 똑같잖아. 1 플러스 5분의 1, 1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인데 지금 지수가 바뀌는데 지금 몇 배씩 가고 있어? 2배씩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인지할 때 지금 다른 거 다 똑같은데
지수만 지금 2배씩 되고 있다라는 거를 먼저 관찰해서 인지를 해야 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합차랑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된다고. 합차를 예측을 해야 돼. 근데 문제점이 있지. 요런 건 빨간색으로 써놔. 소율이도 빨간 펜 있어 없어? 있어? 있으면 꺼내 쓰고 써. 필기 좀 해. 필기하면서 자꾸 인지하세요. 가온이 빨간색 있어 없어? 없어? 너는 왜 빨간 펜을 선생님 몇 번 갖고 다니라고 했는데도 안 갖고 다녀? 도민이 쓰고 놓고 가? 얘들아 근데 문제가 있지. 합은 있는데 차가 없잖아. 그 차를 만드는 거야. 차를 만드는데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계산 팁. 식조작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25라는 숫자가 있어. 근데 선생님이 곱하기 2 하면서 동시에 2분의 1 하면 숫자가 아까 맨 처음에 써놓은 25와 얘는 같아 달라? 같죠? 변함이 없지. 그러니까 문제를 변형시키지 않으면서 식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2분의 25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 2분의 25를 만들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돼? 옆에 이 2배를 써놓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만 갖다 쓰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얘는 나중에 계산하면서 뭐 처리를 하면 되겠죠. 얘는 지금 합차를 하고 싶은데 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앞에 1-2분의 1을 내가 곱하는 거야. 근데 1-2분의 1 계산하면 얼마지 얘들아? 2분의 1이지. 그럼 2분의 1을 내 맘대로 곱한 거란 말이야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얘를 곱하면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1-2분의 1, 1 플러스 2분의 1 요거 앞에 거 두 개 먼저 곱하면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요렇게 만들 수 있어. 근데 1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요렇게 쓰죠. 그 얘가 지금 요거 두 개 곱한 건데 얘랑 또 곱하잖아? 그럼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이 제곱의 제곱이니까 이 4제곱분의 1 1은 제곱해봤자 제곱 1이니까 어차피 변화가 없지. 그 얘랑 얘 계산하면 얘가 돼. 얘는 또 얘랑 계산하면 1-2의 8승분의 1이고 얘랑 계산하면 마지막에 1-2의 16승분의 1이 되는 거야. 합차니까 제곱이 계속 돼간다고. 제곱이 된다는 거는 지수의 입장에서는 2배가 돼가는 거지. 그래서 얘까지 곱하면 얘가 되는데 자 아까 선생님이 하다가 말았는데 1-2분의 1이라는 거는 사실은 얘 통분하면 2분의 2니까 내 맘대로 2분의 1을 곱한 거야. 그럼 앞에다 뭘 곱해주면 되냐면 그렇지 2를 동시에 같이 곱해주면 문제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열쇠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런 거를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야. 너네가 막 열심히 계산하고 풀었다고 해서 그게 공부가 아니고 아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 반복 복습하는 게 진짜 공부거든. 그러면 지금 요거는 계산을 다 했더니 얘가 나왔고 2가 여기 있잖아. 얘랑 마지막에는 얘랑 쟤랑 곱해줘야지. 2 곱하기 1-2의 16승분의 1. 그럼 분배 법칙 해야 되죠. 이거 지금 괄호 풀어놨으니까 2 곱하기 1은 2가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16승분의 1이니까 2 마이너스 요거 약분 하나씩 하면 얘는 15승 되겠지. 그래서 2의 15승 분의 1 그래서 따라서 n은 15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게 기본 식조작 문제의 어떤 푸는 방법이지. 풀이 방법. 이거 잘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32번 얘도 별표 5개. 문제 나윤이 읽어보자. 3 곱하기 5 곱하기 17 곱하기 217 플러스 1은 2의 n제곱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오케이. 자, 3, 5, 17, 257. 3, 5, 17, 257. 이게 처음에는 얘가 무슨 규칙성이 있을까? 이거 안 보이거든? 근데
화면 안 보이는데 우리 요거 하나 써볼까? 얘들 2의 1승부터 한번 써볼까? 2의 1승 2 이게 제일 잘 나오니까 2의 제곱 4 2의 3승 8 2의 4승 이거 외우는 게 좋죠? 2의 5승 32 2의 5승이라고 했을 때 이를 5번씩 써가면서 곱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낭비되고 근데 2의 10승까지는 외워야 돼 최소 그러니까 2의 7승 뭐야? 그럼 128이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게 구구단처럼 2의 8승 또 2배 하니까 256 2의 9승 512 2의 10승 1024 그리고 가끔 또 이거 나오죠? 2의 11승도 가끔 나와 2048 아이고 2048 뭐 참고로 2의 12승도 쓸까? 4096 이 정도까지는 나오거든 얘들아 힌트가 이거였는데 3, 5, 17, 257이 누구냐면 여기 3, 5, 17, 257 이렇게 된 거거든. 그 3이 뭐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1로 쓸까? 네, 곱하기잖아 지금. 이렇게 곱하기 하고 더하기 1 할 건데 5가 뭐냐면 2제곱 더하기 1이고 17이 뭐냐면 2 4제곱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257이 뭐냐면 256 더하기 1이니까 2의 8승 더하기 1이고 플러스 1 그러면 여기서 지수만 이렇게 동그라미 해보면 또 앞에 문제처럼 지수가 2배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지 지수가 2배 됐다는 건 제곱이 됐다라는 거고 아까 선생님이 쓰라고 했었던 것처럼 지수가 2배 되면 합차를 예측을 해야 된다. 근데 합차 문제가 있죠. 합은 있는데 차가 없단 말이야. 그럼 누가 있어야 될 것 같아? 2-1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앞에다가 2-1을 붙여줘. 근데 2-1은 얼마야 얘들아? 그냥 1이니까 어떤 숫자에다 1 곱해도 어차피 곱하나 마나 똑같으니까 얘는 10조작을 안 해줘도 돼. 그냥 2-1을 붙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을 해야 되겠지. 얘를 연산할까요? 이렇게 둘이 연산하면 얼마? 2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얘 계산했으니까 지우고 얘랑 또 계산하면 2 4제곱 마이너스 1. 또 얘랑 곱하면 2 8제곱 마이너스 1. 얘랑 계산하면 2의 16제곱 마이너스 1 거기다 더하기 1이 붙어있으니까 더하기 1 하면 마지막에 최종은 2의 16제곱 근데 그것이 지금 는 2의 n승 이렇게 써있으니까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은 16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평상시에 그 공부할 때 안 해보면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잘 안 떠올라. 해놔야 돼, 얘들아. 많은 다양한 문제를 해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잘 정리하고요. 정리할 시간 1, 2분 정도 줄 테니까 중요한 핵심만 좀 잘 필기해. 그리고 요거 영상 찍는 거 원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카톡으로 영상 보내줄게. 유튜브 올려가지고. 다음 35번 소율이 읽어보자. 35 다음 그림과 같이 다음 그림과 같이 선분 AP 위에 점 C에 대하여 두 선분 AC, BC를 각각 한 모서리와는 두 정육면체가 있다. 선분 AP는 루트 2이고 두 정육면체 부피의 합이 70루트일 때 두 정육면체 건널비의 합을 구하시오. 오케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 정육면체 동그라미.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그냥 A, B 이렇게 할까? 얘도 정육면체고 얘도 정육면체인데 요렇게 요 한 모서리가 맞닿게 이렇게 붙이면 요 길이가 5루트 2라는 것은
요거의 길이 지금 안 나왔으니까 A라고 하고 요거의 길이 안 나왔으니까 B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요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를 A 요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를 B라 하면 일단 A 더하기 B가 5루트 2다 이러한 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써먹었고 두 정육면체의 부피의 합이 70루트이니까 얘들 요거의 정육면체의 부피는 A 3승이죠. 밑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되니까 그냥 이 A니까 얘의 부피는 A 3승 얘의 부피는 B 3승 그렇게 한 것이 70루트2다. 이렇게 나온 거야. 두 개의 관계식이 나왔어. 근데 요 두 개의 관계식을 가지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두 정육면체의 건널비의 합이거든. 그럼 얘들 요거 정육면체 건널비 구하려면 어차피 정육면체는 면이 다 똑같으니까 얘 AA면 요 하나 빗금친 거 넓이 A 제곱이거든. 근데 6개 있잖아. 정육면체니까 6면이니까 6A 제곱 더하기 6B 제곱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6으로 묶으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만 나오면 거기다가 6 곱하면 그게 답이야. 그러면 요 두 개 가지고 요거를 지금 구할 수 있는가? 당연히 뭐예요? 곱셈 공식 변형이 되겠지.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할 때 A 3승 더하기 B 3승의 변형식 선생님이랑 좀 예전에 곱셈 공식 그 쪽지 시험 굉장히 많이 봤을 텐데 이제 좀 가물가물해진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외워야 돼. 까먹었으면. 그리고 책상에다가 뭐 써서 붙여놓고 그냥 볼 때마다 다시 한번 까먹지 않게 외우세요. A 3승 더하기 B 3승은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합과 곱을 곱한 거다. 합과 곱을 곱한 거. 얘가 지금 70루트2니까 70루트2는 A 더하기 B가 지금 5루트2잖아. 5루트2의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 AB 모르죠 지금.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다시 곱하기 5루트2 이렇게 됐어. 그러면 5루트2의 세제곱이 얼마지 얘들아? 5세제곱 2세제곱 루트 2 세제곱이니까 5세제곱 곱하기 루트 2 3번 곱하면 2 루트 2지.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게 막 다 곱하지 말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 항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셋 다 루트 2가 있으니까 루트 2 약분하고 그 다음에 5로도 약분할 수 있죠. 5로 약분하면 얘는 얼마냐면 14는 일단 요 5 하나 없어지니까 25 곱하기 2가 돼서 50. 그 다음 마이너스 5 약분하면 마이너스 3의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3의 2가 얼마냐? 얼마야? 빼면 14 빼면 되죠. 그 36. 따라서 AB가 12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제 다 끝났지 뭐. 왜냐면 얘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대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찾은 거 두 개 엮으면 곱셈 공식 변형 나오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합의 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니까 이건 그냥 공식이니까 5루트 2 제곱하면 25 곱하기 2 일단 한번 쓸게요. 그냥 5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2 그럼 얘는 25 되고 얘는 2 되니까 50 마이너스 24 그래서 최종 답은 이제 26인데 중간 답이지. 26에다 6 곱해야죠. 6에 36, 6이 18, 216 이렇게 6이 12지? 6이 12, 15, 156이네. 그죠? 66에 36, 6이 12, 156. 답은 156이고 이 문제에서는 단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단위를 막 지어내서 세제곱센, 뭐 제곱센치 이런 거 쓰면 안 돼. 그냥 156만 쓰는 거야.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다. 잘 정리하고 9페이지는 질문 없었고 저 중요한 것들 다 정리해서 써 놓으세요. 유형풀이 좀 하고 개념도 좀 진도 나가고 10쪽 해볼까? 10쪽 목과 나머지의 변형
오답은 이제 7쪽에 27번부터 시작하면 돼요. (43번) 문제 승현이 읽어보자. 다음식 fx를 x-2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알아보고 fx를 2x-4로 나눴을 때 q, x 나머지를 야, q 프라임 x. x 나머지를 r 프라임이라 하자. 이때 q 프라임 x분의 q x 플러스 r 프라임 분의 r의 값을 구하시오. 오케이. 그 위에 유형 한번 선생님 설명해 줄게. 유형 요약되어 있는 거 있지. 요것도 중요해. 나머지 정리할 때 요게 이제 나오죠. 고난도 문제에서 나오는데 유형 12에 요약된 거 요거 좀 중요하니까 발표해놓고 복습해야 돼. 이제 여기 봐봐. 여기를 봤을 때 fx를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 하면 요 밑에 보지 않더라도 식이 나와야 되거든. fx를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면 당연히 몫이 있지. 몫은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돼. 그 다음 나머지는 더하죠. 이거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이게 식이 스스로 나와야 돼. 기본적인 내용. 우리 연습했던 거 옛날에 까먹은 사람들은 다시 복습해야 되고. 근데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 잠깐 생략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다항식 fx를 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구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언급한 거는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눴는데 얘가 궁금한 게 지금 뭐냐면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누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 당연히 갑자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출제자가. 얘와 얘의 관계성을 생각을 해봐야 돼. 얘를 곱하기 a 하면 얘거든.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거잖아 식에서. 그 얘를 곱하기 a를 해. 그러니까 곱하기 a 하면 ax 플러스 b가 된다고. 그럼 내 맘대로 곱하기 a를 했으니까 동시에 a분의 1을 같이 역수로 곱해주면 여기다 a분의 1을 이렇게 곱하면 식에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이해되지? 이것이 식조작이야. 식조작의 기본이지. 기본 메커니즘이잖아 이게. 내가 필요한 걸 곱하면서 그것의 역수를 동시에 곱해주는 거야. 그럼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 fx를 얘로 나눈 몫은 그러니까 얘를 먼저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 ax 플러스 b를 쓰면 a분의 1qx가 이렇게 붙잖아. 이거 곱하기는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자리 바꿔서 써도 되잖아요. 그럼 얘로 나눈 몫은 얘가 되는 거야. a분의 1qx. 나머지는 영향을 안 받지. 그래서 ax 플러스 b로 나눈 몫은 a분의 1qx가 되는 이유가 이거다. 그리고 이거를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줬었죠. 학기 초에. 이거 처음에 할 때 뭐냐면 예를 들어 단순한 걸 생각을 해봐 얘들아. 20이라는 숫자를 2로 나누면 몫이 얼마냐면 10이야. 그지? 근데 이 20이라는 숫자를 이 나누는 수 있지. 나누는 수를 2배 해봐. 그러니까 얘를 지금 이 나누는 식을 a배 했잖아. 얘를 a배 했잖아. 그 얘를 2배 하면 4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돼? 5가 돼요. 그럼 나누는 수를 2배 하면 몫은 몇 배가 돼? 2분의 1배가 되는 거야. 역수배가 되는 거야. 똑같은 거지. 나누는 식이 a배가 되니까 몫이 a분의 1배가 되는 거야. 이런 원리다. 자 그럼 43번 해볼까? 43번 한번 이러한 원리로 해봅시다. 다항식 fx를
x-1로 나오는 목 나머지 이렇게 쭈루룩 써줬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끊어봐야 돼. 이거 푼 사람들도 맞은 사람들도 다시 또 해. 자, 저기서 끊은 데까지 해서 식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게 나와야 돼. fx는 x-2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 r. 요 식이 나와야 되는 거야. 첫째, 둘째 줄 한 거에서. 이해돼? 현우 듣고 있어? 응. 쓰고 있어? 자, 근데 얘가 원하는 게 뭐냐면 어떠한 연산 과정을 거치던 간에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2x-4로 나눈 몫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관계성을 생각해 볼까? 나누는 식이 몇 배 됐어? 2배 됐지?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가르쳐준 원리를 안다면 그냥 암산이 돼. 몫은 몇 배 되겠어? 2분의 1배 되겠지. 그런 경우는 나머지는 영향을 안 받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눈 몫은 Q'X는 QX의 2분의 1배가 될 거예요. 일단 요거 과정 이따가 선생님 다시 한번 풀이 과정 써줄 건데 그냥 직관적으로도 풀 수 있다 이거야. 시간을 압축해서. 그럼 그때 몫을 Q'X라고 했으니까 Q'X는 2분의 1 QX 원래 몫의 2분의 1배가 될 거고 그때의 R'은 R과 같다.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지. Q'X 자리에 얼마 집어넣어? 아니면 여기다가 양면에 2배 하면 이 Q'X는 QX니까 이렇게 해서 분수 없애도 되고요. 근데 문제에서 출제자가 원하는 거는 Q'X분의 QX 플러스 R'분의 R인데 Q'X 그냥 쓰고 왜냐면 QX가 2Q'X니까 이 QX 자리에 여기다가 2Q'X 쓰고 플러스 R'이나 R이나 똑같으니까 R'이나 R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똑같은 거 쓰면 얘 약분하면 2되고요. 얘 약분하면 그냥 같이 자기 자신 약분하면 1이니까 2 플러스 1에서 최종 답은 그냥 3이야. 그래서 만약에 원리를 선생님이 가르쳐준 원리를 너네가 기억을 했다면 이 과정 다 안 써도 되지. 왜? 나누는 식이 2배 됐으니까 몫은 2분의 1배가 됐을 것이고 이것은 2분의 1 QX다. 분의 QX다. 그럼 나머지는 어차피 이렇게 식 자체에 변형이 없으면 나머지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약분하면 1이니까 이거 약분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2분의 1분의 1이잖아. 그 2분의 1분의 1이라는 건 역수, 2분의 1의 역수니까 2 더하기 1, 3 이렇게 해서 1분도 안 돼서 풀 수 있는 문제야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선생님 설명할 때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집에 가서 복습해야 돼. 그러면 시간 줄일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기억이 안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식조작을. 그러면 얘를 2배 시키면 2x-4 2배 시키면 동시에 여기다 2분의 1배 이렇게. 그러면서 일단은 여기서 변형시키지 마요. 일단 그대로 쓸게요. 딴 거 안 건드리고. 그러면 얘가 원하는 거는 2x 마사로 나눈 몫이니까 2x 마사를 먼저 써줘.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붙어 있어야 되니까 2분의 1 qx 플러스 r이야. 그때 뭐라고 하라고 했냐면 그때의 몫을 Q'X라고 하라고 했고 그때의 나머지를 R'이라고 하라고 했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과정인 거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44번. 44번 별표 5개. 얘는 식 자체가 변형이 돼. 그래서 얘는 나머지도 바뀌어요. 43번은 나머지 안 바뀌었었잖아 얘들아. 왜냐면 fx의 이 식 차수가 안 바뀌니까 나머지 똑같은데 44번은 문제를 읽어보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스스로 잘 느껴봐봐. 얘도 여기까지 읽고 식으로 세워봐봐 얘들아. 44번 스스로 해봐. 얘는 좀 어려워요.
아유. 왜? 어떤 거? 가져가. 선생님, 뭐 필요해? 이거 다 가져와? 오늘 다 갖다 줄게. 대수 개념 유형 센대수 기압. 응. 자 같이 하자 얘들아.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면 선생님이 여기까지 끊고 10을 세워보라고 했을 때 일단은 얘가 나와야지. fx는 2x-1의 qx 플러스 r까지는 나와야 돼. 근데 문제점이 있지. 얘들 여기다 동그라미 할래? 동그라미 하고 별표. fx가 아니지. 뭐야? xfx야. xfx라는 거는 여기에 x를 곱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잠깐 선생님이 좀 언급을 하자면 이 나눗셈에 대한 걸로 관계식을 세우면 이거 무슨 식이 되냐면 항등식이에요.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거야. x값에 관계없이 그냥 식 정리하면은 완전 일치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다 x를 곱하고 싶어. 그러면 양변에 x를 곱해야 돼. 그래야 둘이 같겠지. 양변에 x를 곱하면 얘는 xfx가 되고 항이 요거 두 개니까 이렇게 두 개니까 여기에도 x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r에도 x가 곱해져. 이렇게 rx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도 항등식이죠. 어차피 지금 똑같은 데에다가 똑같이 양변에 x를 곱했으니까 얘도 항등식이야. 근데 그 다음에 목적이 뭐냐면 x-2분의 1로 나누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누가 등장해야 되냐면 x-2분의 1이 등장을 해야 돼. 그지? 그럼 얘랑 그나마 지금 연관성이 있는 애는 누구냐면 얘거든? 여기에서 얘들아 2x-1이 x-2분의 1이 되려면 이거 뭘로 묶어야 얘가 돼? 2로 묶어야지. 그러니까 얘를 2분의 1배 한 거지. 쉽게 말하면. 요거를 2분의 1배해서 얘가 됐으니까 앞에 2가 있어야 식이 안 변한단 말이야. 얘를 2분의 1배 해줬으니까 2를 옆에다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요렇게 쪼개진 거고 xqx 일단 쓰고 플러스 rx까지 썼어. 아니 rx가 그냥 x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주의해야 되는 거.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누고 싶냐면 1차식으로 나눠야 되거든. 그러면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몇 차식이어야 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몇 차식이어야 돼요? 1보다 작은 거 0차잖아. 0차.
그치? 상수가 돼야 되지. 상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상태로 얘를 나머지로 쓰면 이건 100% 틀린 거지. 얘 1차식이잖아요. 지금 x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x-2분의 1로 묶어야 된단 말이야. 인수분해 하듯이. 여기 잘 봐봐 얘들아. 내가 x-2분의 1로 묶어야 되는데 옆에 ax가 있어. 그러면 이거 어거지로 식조작 어떻게 하는지 다시 다른 것도 하나 가르쳐줄게. 잘 봐봐. x-2분의 1이 있어야 묶을 수 있거든. 그럼 여기에서 ax를 어떻게 변형하냐면 a로 묶고 x-1을 써버려.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얘랑 얘는 분명히 다르죠. 얘 분배하면 뭐야? ax 마이너스 2분의 1a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의 차이점이 뭐냐면 ax는 괜찮은데 얘가 지금 없었던 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다 플러스 2분의 1a를 해줘야 이런 식으로 얘가 둘이 지워지면서 얘랑 같아지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돼야 돼. 자 봐봐. AX는 1차식이기 때문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1차가 될 수가 없어. 따라서 얘를 여기다 어거지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어거지로 집어넣을 때 공통인수가 있어서 들어가야 되니까 AX라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이렇게 반을 갈라. AX를 이렇게 있을 때 x-2분의 1 나오게 하려면 이걸 반을 갈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써. 그러면 다시 분배했을 때 ax 괜찮아. 원래 있었던 애니까. 근데 이렇게 분배할 때 마이너스 2분의 1a가 생겼지? 마이너스 2분의 1a가 생겼으므로 뒤에다 플러스 2분의 1a를 해준다.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 이참수 표준형 변형할 때. 상수항 필요해서 더하고 그만큼 뒤에서 빼고 이런 거 했었죠. 그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봐봐 얘들아. 이거 주의는 지울게요. 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나오려면 x-1로 묶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r에 x-2분의 1 플러스 2분의 1r 얘가 나와야 된다고. 요거를 요렇게 해서 변형해줘야 돼. 요거 한 번 더 쓸게. 위에 거 2배의 x-2분의 1에 xqx 플러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에서 공통인수가 x-2분의 1에 생기고 x-2분의 1로 묶으면 자 이거 중괄호 열고 쓸게요. 요게 분배될 거니까 2xqx만 쓰면 돼. 그럼 얘가 이렇게 분배되면서 얘를 만들 수 있겠지. 플러스 r 플러스 2분의 1r 자 이거 분석하자. x-2분의 1로 나눈 몫은 얘가 되는 거야. 얘가 이제 진짜 목. 문제에서 원하는 목. 얘가 진짜 나머지. 그래서 답은 뭐다? 4번인가 그러면? 4번이 답이죠. 중요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 번 설명 다시 한번 반복하고 선생님이 요거 원하는 사람만 카톡으로 보내줄게요. 영상. 자, 그 다음에 또 조금 할까? 12쪽. 나윤이가 12쪽에 3번 읽어보자. 등수 ax 마이너스 4 플러스 bx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은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성을 구할 때 양수 a, b에 대하여 루트 a 플러스 루트 b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오케이. 이것도 중요하죠. 자, 밑줄 치자 얘들아.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이게 좀 의미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봐봐 얘들아. 이러한 식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러한 식이 있어. 이거 무조건 성립이죠. 왜냐면 x에다가 1 대입하잖아?
그럼 0 곱하기 1 더하기 0 곱하기 1은 0. 이거 무조건 0 더하기 0은 0이니까 성립하지. x에 2 대입하면 0 곱하기 4 더하기 0 곱하기 2는 0. 0이죠? 0 더하기 0이니까.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0이고 x의 개수가 0이고 우변이 0이면 x값에 관계가 없어. x에다가 100을 넣건 x에 마이너스 100을 넣건 너네가 알고 있는 x에다 루트 3, 뭐 루트 5, 심지어 i 이런 거 넣어도 그냥 뭐예요? 그냥 무조건 성립이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말하는 거야. 얘랑 상관이 없잖아. x랑 무조건 성립하니까. 그게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것이고 그것을 수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하는 거야. 항상 항상 같은 식이다. x에 대해서. x값에 관계가 없으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명칭을 정해준 거지.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각 개수를 얼마로 만들면 0으로 만들면 x에다 얼마를 넣든 상관없이 그냥 그거는 0이 돼버리니까 성립이 돼버리는 거지. 따라서 여기다 밑줄 쳤죠?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여기다 밑줄 긋고 화살표로 끌어내서 적어야 되는 키포인트는 뭐냐? 1번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이렇게 할까?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할까?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 각각의 개수를 뭐라 하면 돼요? 0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냥 무조건 성립이잖아. 이게 기본 원리야. 이게 다야. 자, 그럼 내림차순 정리부터 할게요. 근데 내림차순 정리할 것도 없어요. 지금 x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얘를 몇 x 플러스 몇으로 그냥 정리하면 x 있는 건 여기다 넣고 x 없는 건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ax부터 정리하면 여기에 a로 들어가면 되겠죠. x가 분배가 될 거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4ab는 상수항으로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 플러스 bx 마이너스 6x 플러스 16 이렇게 하면 얘를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한 거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x값이 이렇게 된 거지. 0x 플러스 0은 0이니까 여기다 아무거나 뭐 다 넣어도 얘는 그냥 성립하는 거야. x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뭐가 되면 돼? a 더하기 b는 6 되면 되고 a, b가 4 되면 되죠. 그래서 두 가지의 관계식을 내가 얻어냈다. 따라서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을 구할 때 당연히 이걸 루트 a, 루트 b를 각각 구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냥 전개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근데 양수 a, b니까 그냥 둘이 곱해서 2배 a, b 부호 안 바꿔도 되는 거지. 만약에 둘 다 음수면 여기 마이너스 튀어나오겠지만 이거 양수 조건만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 이게 교육과정상 12쪽 풀 때는 복소수 아직 안 배운 걸로 하기 때문에 그냥 양수로 나온 거고. 그럼 얘가 6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4. 근데 2, 4 더하기 6, 10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답은 10이고요. 그 다음에 6번 하준이 거 보자. x-y는 a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등식 x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4는 y세제곱 플러스 ay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c가 성립할 때 상수 a, b, c에 대하여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값을 구하시오. 얘들아 시간표 변경되는 건 선생님이 반에서 공지사항으로 얘기한 적 있나? 아직 없나? 전체적으로는 얘기 안 했나? 잠깐만. 유진이는 왜 웃고 있어? 한개가 웃겨? 야 지금 14분 남았어.
너네가 이제 고등부기 때문에 이 3시 반 요 타이밍에는 못 와. 사실은 중간부터 약간 뒤로 미뤄지는데 너네 그 시간 영어 시간하고 막 저번에 한번 선생님 바꾸려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시간표. 미리 좀 고등 시간에 맞춰서 바꿔주려고 했었는데 그때 못 바꿨죠. 못 바꾸고 이제 실패하고 요번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때 좀 조정이 됐었으면 한 7, 8시 정도로 할 수 있을 텐데 이제는 다른 학원들이 다 7, 8시가 이미 영어학원 뭐 이런 데가 다 그 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네가 그 낸 거 있잖아. 이거 시간표 적어서 낸 거. 요거에 최대한 충돌 나지 않게끔 짠 게 이거거든? 일단 지난번 저번인 거 같은데? 그때 하준이 없었던 거 아니야? 월 8시 반에서 10시예요. 1시간 반씩이야 고등은. 그 다음에 수 6시부터 7시 반. 금 월요일이 좀 늦지? 7시에서 8시 반. 그 다음에 이제 국어 같이 듣는 사람 국어가 어디다 써놨지? 여기가 아닌가? 국어 들은 사람 기억나는 사람 없어? 왜 어디다 찍어놓은 거? 써놓은 게 없어졌네. 수검으로 바꿨잖아, 그지? 수요일이 몇 시였어? 기억 안 나? 안 나? 하루 그지? 선생님이 붙여놨었는데 수요일이 수학 뒤야? 보민이도 기억 안 나? 수요일이 국어가 6시 앞에 했던 거. 그럼 수요일이 4시 반에서 6시? 4시 반에 너네 못 오잖아. 잠깐만 찾아올게. 국어 듣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디다 놨냐? 나 아닌데? 나 가만히 서 있었는데? 안경이지? 이거 왜 없어졌지? 벌써 국어쌤이랑 오며 가며 왔다 갔다 하다가 없어졌는데? 여기다. 이게 니네 타학원을 안 건드리려니까 수요일이 7시 반에서 9시, 그다음에 금요일이 5시 반에서 7시. 그러니까 수학 국어 같이 듣는 사람들은 수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가 되는 거고 금요일이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 보민이 여쭤봐야 된다며 학원에. 여쭤봤건 연락 줘야 돼. 소율이는 돼 안 돼?
저도 영어 여쭤봐야 돼? 그 소율이 이따가 그 타학원 시간표 선생님한테 적어서 내고 가. 여쭤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마 다 가능한 걸로 선생님이 아니까. 그리고 다 그 너네가 낸 거 기준으로 선생님이 짰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예요. 큰 변동 없으면 얘가 이제 3월부터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소율이 영어 어디 다녀? 고양시장 오름날. 아 맞다 오름 다닌다고 했었지. 그래. 오케이 알았어요. 얘기 나온 김에 선생님 얘기했고 그 다음 6번까지만 하고 오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숙제는 오답이에요. 이따 선생님 숙제 정리해서 알려줄게. 6번 문제 그래 가온이 읽어보자. x 마이너스 y는 1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등식 x 3승 플러스 3x 마이너스 14는 y 3승 플러스 a y 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c가 성립할 때 상수 a, b, c에 대하여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값을 구하시오. 오케이 얘는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 예를 들어서 0x제곱 플러스 0x는 0일 때 x에다가 1 대입해도 성립하지 2 대입해도 성립하지 2.5 대입해도 성립하지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아무거나 숫자 넣어도 성립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도 되냐면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한다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야. 모든 x에 대하여 성립이니까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거지. 이건 어떻게 보면 국어적인 의미야. 그래서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이러한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는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x, y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고 다시 말하면 x, y에 대한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라는 표현을 저렇게 한 거지. 근데 표현 방법은 출제자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표현할 수 있어.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x와 y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좌변은 x에 대하여 정리가 되어 있고 우변은 y에 대하여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 비교하기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문자를 여기에다가는 참고 이렇게 해서 뭐라고 쓰냐면 문자를 통일하자. 문자를 통일해야 돼. 그래서 뭘 줬냐면 조건식을 줬고요. 조건식 이용 이런 식으로 써놓고 다시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복습해. 그 조건식이 이거야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할게. 그나마 x가 좀 더 적으니까 x는 y 플러스 1이라 할 수 있겠지. 이항하면. 그래서 x에다 y 플러스 1 대입하는 거야. 그럼 좌변에 여기에 지금 보면 좌변을 먼저 정리하면 x 3승 플러스 3x 마이너스 14니까 x 자리에 y 플러스 1 넣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정리할 때 당연히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니까 y 세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상수항 이렇게 해놓는다면 이거 전개하면 y 3승 나오지?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면 3y 제곱이죠. 3y 제곱 그 다음에 3y 플러스 1 이렇게 그냥 하나씩 집어넣어버렸어. 그리고 이거 전개됐고 플러스 3y 그 다음에 플러스 3 그다음 마이너스 14 이렇게 해놓고 얘랑 비교하는 거야 얘들아. 그럼 y 3승 같으니까 뭐 얻어낼 거 없고 a는 3인 거지. 개수 비교하는 거죠. 똑같은 식이니까. 그다음 b는 6이네. 여기 b는 6. 그 다음에 c가 1 더하기 3 4 빼기 14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유형풀이 지금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이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오답 불러줄게요. 오답 지금 다른 사람들 숙제 검사했는데 숙제 검사 안 한 사람들 일단 바꾸고 가자. 지금 불러줄게 오답. 7페이지 27, 28
8페이지 31, 32, 35 10페이지 43, 44 12페이지 36 9개거든.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하느라고 문제를 많이 못 들었는데 오답 9개랑 숙제 좀 우리 그 설 연휴 있잖아. 설 연휴 있어. 다음 주 금요일 날 와야 되거든. 오늘 2월 13일인데 숙제 유형 오답 9개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개념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이제 만약에 다 풀려 있으면 숙제가 없는 거고 이제 그 오늘 진도를 선생님 좀 미리 많이 안 나간 게 교재 안 풀려 있는 사람들 연휴 때 좀 풀어오라고. 우리 지금 조합 다 나갔어요. 그래서 유형 개념이 220쪽. 그다음에 유형이 어디까지 이제 풀려 있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행렬 전까지 다 나간 거야 우리. 이제 설 연휴 때 이제 어디까지 풀어야 되느냐? 90쪽까지 풀려 있어야 돼요 이제는. 220, 90 이렇게. 그 다음에 수요일에 잠깐 남아 선생님이라고 시간표랑 그런 거 얘기 좀 하고 나 뭐 얘기할 거 있었는데 오답 검사 안 받은 사람 검사 받고 오늘 여기까지. 지금 오답 검사 안 받은 사람 누구누구야? 승현이, 나윤이, 늦게 온 사람들. 안녕히 계세요.